렌즈의 재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친수성 렌즈와 소수성 렌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두 케이스는 전부 다 렌즈에서 발생이 됐었던 케이스고요. 안녕하세요. 하얀가의 최연소 원장입니다. 오늘은 백내장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겪으실 수 있는 합병증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백내장 수술이 뭔지에 대해서 우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백내장 수술은 눈 안에 있는 수정체를 제거하고 그 수정체 기능을 대신해주는 인공수정체를 넣는 수술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보통 수술하시기 전에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이 인공수정체 몇 년이나 쓸 수 있냐, 몇 년 뒤에 다시 폐거를 바꿔야 되냐,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의사들이 다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 거는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번 넣어놓으면 죽을 때까지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수술을 받으셨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서 그 평생 쓴다는 인공수정체에 문제가 생겨서 오신 환자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두 환자분의 케이스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과거에 백내장 수술을 다른 병원에서 받으셨어요. 한 7년 정도 됐는데 눈이 다시 뿌얘져서 병원을 내원을 했더니 인공수정체가 뿌옇게 혼탁이 생겼다고 얘기를 들으시고 재수술 받으셔야 된다고 얘기를 들으셨는데, 그 재수술은 또 일반적으로 하는 단순 백내장 수술이 아니고 뭐 유리체 절제술이 막 복잡한 수술을 받으셔야 된다고 해서 저희 병원으로 내원을 하셨죠. 처음에 오셨을 때 눈 상태를 봤더니 가운데가 원래는 깨끗해야 되는데 이렇게 뿌옇게 변해 있었던 거죠. 이 인공수정체는 더 이상 못 쓰는 거기 때문에 인공수정체를 갈아줘야 돼요. 분명히 인공수정체는 평생 쓸 수 있다고 얘기를 듣고 수술을 했는데 그 말이 거짓말이 되어버린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후낭온탁이라고 하는 수정체의 뒤쪽 면에 후발백내장이 생겨서 과거에 레이저 치료까지 받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렌즈를 제거를 하게 되면 눈의 앞쪽과 뒤쪽이 연결이 되면서 뒤에 있는 유리체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고, 그로 인한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유리체까지 제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유리체도 제거하고 렌즈도 제거하고 새로운 렌즈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수술을 했고요. 다행히도 렌즈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눈 안에 있는 수정체 낭, 껍데기에 손상이 추가적으로 발견이 되지는 않았고요. 수술하는 과정을 간략히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렌즈가 수정체 낭 안에 들어가 있던 거를 우선 수정체 낭이 손상이 되지 않도록 박리를 해서 제거를 하고요. 그 렌즈를 반으로 가위로 자르고 나서, 렌즈가 없어진 상태의 눈이거든요. 렌즈가 들어가 있을 때 이렇게 뿌옇게 보이던 게 렌즈가 제거가 되니까 가운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보이고, 하얗게 되어 있는 이거는 남겨놓은 수정체 낭이 하얗게 혼탁이 생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걸 지지대 삼아서 그 위에다가 새로운 인공수정체를 얹어주는데, 다리가 얇은 선모체 고랑에 넣을 수 있는 특수 렌즈를 집어넣게 되고요. 그 렌즈를 위에다가 얹어주고 수술이 마무리가 됐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6년 전에 수술을 받으셨었고,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고 시력이 떨어져서 다시 가봤더니 인공수정체가 혼탁이 와 있다라고 얘기를 들으시고, 앞에 환자분과 똑같은 케이스였어요. 이미 후발백내장 레이저 치료까지 받으셨었기 때문에 렌즈 교체를 하면서 유리체 절제술까지 같이 계획을 했었던 케이스였었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수정체 낭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렌즈만 박리를 해서 제거를 하고 나면 빛이 잘 투과가 되고 완전 깨끗하게 보이는 상황이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인공수정체를 사용했길래 이렇게 혼탁이 생기는 것이냐, 어떤 특정 렌즈의 브랜드를 말씀드리긴 좀 힘들고요. 어떤 종류의 재질의 렌즈에서 더 잘 생기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렌즈의 재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친수성 렌즈와 소수성 렌즈. 친수성 렌즈라는 거는 물과 친한 렌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수성 렌즈는 물과 안 친한 렌즈들이에요. 그래서 물과 친한 렌즈들은 재질이 더 말랑말랑한 렌즈. 근데 소수성 렌즈들은 렌즈가 굉장히 딱딱해요.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딱딱한 느낌이 드는 그런 렌즈를 소수성 렌즈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두 케이스는 전부 다 친수성 렌즈에서 발생이 됐었던 케이스고요. 이 친수성 렌즈에서는 석회화라고 하는데, 이런 석회화가 생기면서 혼탁이 생기는 케이스들이 많이 보고가 과거에도 됐었어요. 대표적인 친수성 렌즈라고 한다면 옵텍사에서 나오는 프리시즌 렌즈라든지 렌티스 렌즈, 아니면 뭐 레이너사에서 나오는 EMV 렌즈라든지 이런 렌즈들이 해당이 될 텐데, 왜 이런 친수성 렌즈들에서 소수성 렌즈보다 더 혼탁이 생길 수 있느냐? 친수성 렌즈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물과 친한 렌즈예요. 고배율의 현미경으로 이걸 뜯어서 분석을 해보면 물이 그 속으로 미세하게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구멍 같은 것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눈 안에서 물과 인산과 칼슘과 이런 것들이 만나서 그 안쪽에 쌓이게 되면 이런
혼탁들이 렌즈 안쪽에 고착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렌즈가 뿌옇게 변해버리게 되는데, 렌즈 안에, 재질 안에 생겨버린 혼탁은 렌즈를 이렇게 닦아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렌즈 자체를 수술적인 치료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들한테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냐? 사실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굉장히 비율적으로는 낮아요. 낮지만 확률적으로 분명히 소수성보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요. 어떤 사람한테 더 잘 생기느냐? 유리체 절제술이라는 망막 수술을 하면서 눈 안에 가스를 넣었다든지 아니면 다른 질환 때문에 뭐 눈에 공기나 가스를 집어넣는 상황이 되면 렌즈랑 그 공기 가스가 만나면서 혼탁이 생기는 경우가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아니면 눈에 뭐 염증이 생긴다거나 당뇨나 신장 질환 같은 몸에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에서도 조금 더 호발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는 질환을 갖고 계시거나 망막 수술 동반해서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가능하면 친수성 렌즈보다는 소수성 렌즈를 선택을 하시는 게 더 좋겠죠. 보통 대부분의 이제 안과 의사들이 꼭 이 이슈 때문은 아니지만 이제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보편적으로는 친수성 렌즈보다는 소수성 렌즈가 시장에서 더 많이 선호가 되고 의사들이 더 많이 추천하는 렌즈의 재질이기는 해요. 그러면 소수성 렌즈로 수술하신 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평생 이 렌즈 가지고 쓸 수 있느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소수성 렌즈는 소수성 렌즈대로의 또 문제가 있거든요. 이 렌즈들은 렌즈 종류에 따라서 혼탁 비스무리하게 생기는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글리스닝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문제가 있는데, 아크리소프라고 하는 재질의 렌즈에서 굉장히 많이 생겼었던 부작용 중에 하나였었고요. 한 10년 전에 받으셨던 분들 지금 내원에서 보시면 정말 혼탁 많이 생겨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시력에 영향을 줄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경 오랫동안 안 닦고 다니면 안경에 약간 뿌옇게 뭐 먼지 묻고 막 이러잖아요. 먼지 묻어 있어도 보는데 사실 영향은 없는데 다 닦고 나면 굉장히 깨끗하게 보이는 거 느끼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 렌즈도 마찬가지로 처음 넣었을 땐 깨끗한 렌즈가 들어갔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먼지 낀 것처럼 뿌옇게 변해가기는 하는데, 환자분 입장에서는 뭔가 약간 뿌연 것 같기는 한데 또 시력이 안 나오지는 않는, 그러니까 안경에 먼지 꼈을 때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을 깨끗한 렌즈로 바꿔주게 되면 또 차이를 분명히 느끼시거든요. 시력에 영향을 주는 경우까지는 별로 많지가 않아서 그냥 유지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지, 소수성 렌즈라 그래서 무조건 다 평생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과거에 이런 문제가 생겼었던 거를 그 회사에서도 캐치를 하고 재질 자체를 바꾸면서 혼탁이 생기는 비율 자체가 확 줄어든 거는 또 사실이라서 혼탁만 놓고 본다면 유리하다라고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또 친수성 렌즈는 분명 친수성대로 장점들이 있어서 저는 친수성 렌즈도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 이거 한 가지 때문에 무조건 이 렌즈를 배제한다거나 다른 특성 때문에 그 렌즈를 선택한다거나 이렇게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렌즈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사람들은 굉장히 많고, 오늘 말씀드린 이런 것도 한 가지 고려사항에 해당이 될 수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미 수술 받으셨는데 이런 비슷한 얘기 들으셨거나 아니면 수술 받으려고 하는데 렌즈 선택에 있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 제가 직접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이안과의 최현석 원장이었습니다.